모하비 2020년 차량입니다. 지금 손님께서 주행할 때도 변속 충격이 있고 특히 후진할 때 충격이 심하다고 했거든요. 차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저도 움직이죠, 같이. 그 충격에. 드라이브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데 후진만 누면 제가 움직입니다. 꼭 뒤에서 누가 받은 것 마냥 충격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수리를 의뢰하셨는데 그 벨바디 솔레노이드가 조금 의심이 돼서 솔레노이드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형 모하비는 이 MDPS가 없는데 신형 모하비부터는 이 MDPS가 이제 이렇게 있는 이유가 엔진의 부하를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모터로 만든 겁니다. 뭐 핸들링은 좋은데 장착을 여기다 해놔가지고 이 오무기아를 탈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야 벨바디를 뛸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벨바디 오일팬을 띄고 벨바디 띄었는데 신형 모하비는 이 오무기아를 띄어야 합니다. 이 MDPS가 달려 있어서 벨바디를 뛸 수가 없어요. 새카맣네. 보통 모하비 변속 충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솔레노이드만 교환해서 다시 장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6개월? 1년도 못해서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차가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솔레노이드가 라인 압력도 제어하지만 유압이 셀 때 그 유압이 새는 만큼 보정을 해주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솔레노이드가 그 보정 한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컴퓨터가 암만 지시를 하고 보정을 해도 유압이 보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변속 충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건데 그 다시 할 때 솔레노이드 또 재차 가르면 얼마 타다가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벨바디 안에 유압이 셉니다. 그 벨바디 안에 유압이 새는 그거를 개선을 안 해주면 암만 솔레노이드를 갈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솔레노이드도 가를 겸 벨바디 내부에 그 유압 새는 것도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보정을 해줄 겁니다. 보통 보면 이 각 단수 어큐뮬레이터거든요. 이게 각 단수 어큐뮬레이터인데 이게 어큐뮬레이터도 그 유압 기밀을 유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잘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보통 실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 갖고 테프론이라고 하거든요. 테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테프론이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얘도 벌써 많이 닳았어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끝에가 다 이렇게 한쪽으로 밀렸습니다. 이게 잘 보면 카메라에 잘 찍힐지 모르는데 다 밀렸어요. 지금 이것도 많이 밀린 겁니다. 보정이라는 거는 그 어느 구간까지는 조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보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한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컴퓨터가 이때는 그냥 놔버려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보정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보정을 해서 컴퓨터가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는데 그 한계점 넘어가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그 더 유압을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놔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놔버린다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컴퓨터가 놨다고 그냥.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또 교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뭐 7개월 전에 뭐 1년 전에 했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자꾸만 솔레노이드만 갈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통 솔레노이드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게 얼마 하시는데, 벨바디를 분해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괜찮네. 벨바디가 복잡할 것 같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밸브 하나, 2개 들어가고, 여기 어큐뮬레이터 하나 들어가고, 없어요. 다 솔레노이드로 제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벨바디에 밸브가 무수하게 들어가서 반대편에 압력이 생기고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교차하면서 각 클러치에 유압을 전달해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 벨바디가 크고 복잡해 보여도 밸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이 솔레노이드가 다 제어합니다. 그 밸브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밸브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울퉁불퉁 나온 게 다 밸브예요. 없다고 보시면 돼. 옛날에는 밸브가 엄청 많았어요. 막 이거는 변속기가 단순하게 움직일 때는 밸브가 많고, 그때는 그 전자 제어가 아닌 기계식 제어는 밸브가 많고, 전자 제어는 밸브가 없어지면서 이 솔레노이드로만 제어합니다. 지금 벨바디는 크고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솔레노이드 들어가는 자리하고 이렇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에어가 얼마큼 나오나 보려고 오일을 채워놨거든요. 살살 불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압이 셉니다. 지금 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 기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 밸브에도 지금 압이 새는 게 발생했어요. 이것도 지금 막아줘야 합니다. 세척 후 한번 그쪽을 밸브를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척하고 밸브 보정을 했거든요. 제가 또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오일을 넣어 볼게요. 에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 밸브가 움직이면서 여기는 오일이 바깥으로 밀려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에어로 나오는 건지 안에 밸브가 밀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 태태 침 뱉듯이 오일이 에어와 함께 같이 오일이 튕겼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밀 유지 잘 해주고 있어요. 이게 보강을 안 해주면 유압이 새는 만큼 솔레노이드가 그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압을 클러치에다가 더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수 있는 오일이 자꾸만 손실되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솔레노이드가 한계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속 충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 바디에 유압이 새는 것만 잡아주면 솔레노이드가 고장나는 비율이 훨 덜해요. 고장은 있을 수는 있어요. 키로수가 많을수록 많이 작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낮다 이거죠. 벨바디 수리는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차에다가 장착하고 오일팬도 같이 교환해 보겠습니다.
오일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일팬 8단 미션들 보면 보통 이렇게 레벨보는 이렇게 스트롱이 이렇게 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빠지거든요. 빼보면 이렇게 영어로 D라고 써 있어요. 어떤 건 C도 있고, 지금 이 모하비에서 나온 거는 이 C거든요. 이 스트롱이 길을수록 오일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껴지는데 오일을 넣으면 오일이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수위가 높아지면서 점점 오일량이 넘어오면서 일로 스트롱으로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오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오일 레벨을 보는 거거든요. 푸른 8단들은 찍어볼 수 있는 게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 갖고 따지는데 이 높이가 길을수록 오일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고 낮을수록 오일량이 적은 차량이거든요. 스트롱이 길을수록 라지에이터에 냉각기가 있다는 소리고, 이렇게 짧은 거는 짧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일량을 극소량으로만 순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뜻은 오일의 온도를 빨리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일이 많을수록 온도가 빨리 안 떨어집니다. 미션 오일이 적을수록 온도가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롱이 작은 것들은 라지에이터에 냉각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 미션 위에 워머라고 있는데 그 조그만 워머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롱이 짧은 차들은 대부분이 뭐 G80이나 승용차들 위주로 스트롱이 짧고, RV차, SUV 차량들을 대부분이 이렇게 스트롱이 깁니다. 이렇게 스트롱 차이가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거의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 차이 납니다. 모하비 차량은 이렇게 레벨보는 스트롱이 깁니다. 지금 오일을 주입하고 있거든요. 주입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거기를 넘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레벨보는 그 스트롱으로 오일이 넘었다는 소리거든요. 1차 주입 후 이제 시동을 걸을 거예요. 이제 차량이 입고됐을 때 후진만 넣으면 제가 움직일 정도로 충격이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벨바디 보강하고 솔레노이드도 교환한 다음에 시운전까지 마치고 들어왔는데 변속 포인트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차량 수리 잘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